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제 28 여러가지 사각형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 주제 27에 했던 내용들을 거의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사각형들을 다시 한번 나열해보고 그 정의와 그 성질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내각이 뭐였어요? 내각이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형, 그죠? 그게 사각형이었고, 사다리꼴은 어땠어요? 정의는 한 변이 서로 평행한 도형이었죠. 사각형은.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어땠어요? 정의가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서로 이렇게 서로 평행한 그런 도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어떻게 되죠? 직사각형은 말 그대로 네 개의 각이 다 직각인 도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사각형은 네 모퉁이 각이 다 90도인 이런 도형을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저 빨간색으로는 정의를 선생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름모는요. 마름모는 네 개의 변이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의 변이 서로 뭐한 도형이에요? 길이가 같은 도형. 이것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정의한다. 즉 약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어때요? 직사각형의 정의와 마름모의 정의를 혼합한 형태죠. 그래서 네 각이 다 뭐이고 90도이고 네 각이 이렇게 다 90도이고 그 다음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정의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 자, 네 개의 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각형이 자, 네 개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함 관계를 굳이 보자면은 자,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범위가 큰 거죠. 다 이렇게 사각형이라는 것이 범위가 가장 큰 거고 이 사각형 중에서 마주보는 두 변만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이 그 안에 있는 자, 사각형들 중에서 또 특별한 사각형이 되겠고 자, 한 쌍의 변만 평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쌍의 변만 평행한 것이 아니라 두 쌍의 변이 다 평행한 것은 더 엄밀한 조건이죠. 더 까다로운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사다리꼴 안에는 또 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다리꼴 안에는 이런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녀석이 또 존재하는 거죠. 사다리꼴 안에는 이렇게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덧부분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한 번 더 그릴게요. 이렇게 부분으로 평행사변형이 안에 있고 자, 평행사변형 안에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직사각형도 사실은 어때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사실 평행하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도 뭐가 돼요? 평행사변형이에요. 그 다음에 마름모도 어때요? 마름모도 이거 서로 평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름모도 평행사변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도 마름모도 다 평행사변형의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없죠. 그죠? 그래서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이렇게 있는데 평행사변형 안에 이렇게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있는데 정확하게 반으로 서로 공유하는 것 없이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이기도 하고 정사각형은 네 개의 각이 모두 90도이기도 하고 네 개의 변이 모두 길이가 같기도 하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기도 하고 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기도 하고 또 뭐이기도 한 거예요? 마름모인 거기도 하니까 직사각형과 마름모
안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포항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항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정사각형이면 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직사각형이기도 하고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이기도 한 거죠. 맞습니까?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이기도 하고 정사각형이면 사다리꼴 성질도 만족하고 정사각형은 당연히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이 가장 강력한 조건이다. 가장 강력한 조건이다. 가장 강력한 사각형, 가장 강력하다. 강력 조건이야. 가장 강력한 조건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약한 조건이야. 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조건을 만족하면은 당연히 그보다 약한 조건은 당연히 만족하겠죠. 그래서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성질, 직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거고 역시 직사각형은 같은 이유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하고 또 마름모는 역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합니다. 또 평행사변형은 당연히 사다리꼴의 성질을 만족하고 사다리꼴은 당연히 사각형이 갖는 성질들을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들 다 지우고 이제 자 지우고 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요거는 살려놓을까요? 자 사다리꼴이 자 1번부터 보죠.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 1번으로 추가되는 조건이 뭐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각형은 4개의 변이 평행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없는데 이 중에서 뭐만 한 쌍이 뭐하면 한 쌍의 변이라고 할까요? 한 쌍의 변이 평행하면 당연히 사다리꼴이 되겠죠. 사다리꼴은 한 쌍의 변이 평행한데 자 다른 이 나머지 한 쌍의 변도 뭐하면 평행하면 그럼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의 조건은 뭐예요? 다른 한 쌍의 변도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자, 3번에 들어갈 조건은 뭘까요? 자, 직사각형, 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3번에 뭐가 추가되어야 되나? 자, 정의 부분에서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90도로 같다. 이건 거고 성질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할 뿐만 아니고 그 길이도 같은 거죠.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 서로 2등분하다. 두 대각선이 길이 같고 서로 2등분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보면 자,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고 인접한 두 각은 만나서 180도가 되잖아요. 만나서 180도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각의 크기가 90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한 각만 뭐가 되어주면 90도가 되어주면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따라가 보면 이 3번에 들어갈 것은 첫 번째 한 내각이 90도이다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해 보면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 서로 2등분 한다는데 자 평행사변형은 서로 2등분만 하죠. 길이 같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 같다. 이게 추가되면 바로 3번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번 조건에 들어와야 할 것은 한 내각이 90도이다.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면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4번에는 뭐가 들어갈지 생각해 보면, 자, 마름모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마름모의 정의. 마름모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네 변의 길이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성질은요. 성질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그냥 이등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냥 이등분하는 게 아니고 수직 이등분한다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거잖아요. 자, 그럼 평행사변의 성질을 통해서 자, 정의부터 따라가 볼게요. 네 변의 길이가 같다. 자, 일단은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변끼리의 길이가 같은데, 그래서 인접한 두 변이 이런 인접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네 개의 변이 다 같은 걸 그죠? 길이 같다.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첫 번째 조건은 인접한 두 변의 길이 같다. 이웃하는이라고 할까요? 교과선이 이웃하는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웃하는 두 변 길이 같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성질을 통해서 보면 평행사변형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데, 여기서는 수직 이등분이 돼야 되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두 대각선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게 추가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정사각형은 정의가 어땠어요? 정사각형의 정의를 여기 쓸게요. 정의는 우리가 알겠지만 정사각형의 정의는 내각의 크기 90도로 같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성질로는 뭐가 있습니까? 정의가 끝난 게 아니죠? 같다. 그리고 네 변의 길이 같다. 이게 정의죠. 그 다음에 성질로는 두 대각선이 서로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한다. 두 대각선의 길이 같고 서로 다른 것 수직 이등분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4번에 들어갈 것을 정의를 통해서 보면, 자, 직사각형의 정의는 내각의 크기가 90도인데 여기는 내각의 크기가 90도일 뿐만 아니라 네 변의 길이도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기억은 네 변의 길이 같아. 네 변의 길이 같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질로는 직사각형은 길이가 같고 서로 이등분하는데 수직이 빠졌죠. 그래서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추가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건이 되겠다. 그 다음에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역시 정의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면, 자, 정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90도, 네 변의 길이 같다는데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다니까 내각의 크기가 같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내각 크기 90도로 같다가 추가되면 되고, 그 다음에
성질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거 수직이등분인데 자 마름모는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등분만 하니까 길이가 같다가 빠졌죠.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 관찰해 보면 여러분들 이런 규칙성이 보이네요. 어떤 규칙성이 보이냐 하면 자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3번 조건 이거 두 개죠. 이거와 마름모에서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서로 같은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가 되는 조건은 바로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과 같은 조건이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네요. 이런 규칙성도 있네요. 하지만 그것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자 사각형들의 포함관계 아까 했죠. 사각형이 가장 약한 조건으로 범위가 가장 넓고 그 안에 사다리 꼴이라는 특수한 영역의 사각도형들이 있고 그 안에 평행사변형이라는 또 더 강한 조건을 가진 특수한 사각형이 있고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서로 영역을 공유하지 않고 반으로 딱 나눠서 있고 그 안에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직사각형에도 포함되고 마름모에도 포함되면서 이렇게 사이에 걸쳐서 있는다라는 이 포함 관계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각 사각형들의 포함 관계와 그리고 정의와 성질에 따라서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으로,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로,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으로, 마름모에서 정사각형으로 갈 때 어떤 조건이 추가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배워야 될 대부분의 지식은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것을 교과서적으로 정리한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나가도록 하죠. 개념 확인 1번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확인 1번을 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보자. 사각형,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사다리꼴, 그죠? 사다리꼴. 그 다음에 뭐예요? 평행사변형, 그죠? 평행사변형이 있죠.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가장 강한 조건으로 뭐가 있습니까? 정사각형이 포함되어 있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자, 정의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볼 거예요. 자, 보자.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는 것은 누구의 정의죠? 그렇죠. 바로 평행사변형의 정의죠. 자, 평행사변형에서 만족되는 것은 당연히 그보다 더 강력한 조건인 직사각형과 마름모와 정사각형에서는 당연히 다 만족되는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도 누구의 성질이에요? 바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인 거죠.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니까 역시 나머지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은 당연히 만족하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것도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잖아요. 평행사변형에서 만족되는 것은 평행사변형에서 만족됐다면 당연히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 그 안에 있는 더 특수한 사각형에서는 당연히 만족되는 성질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같다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거의. 그래서 포함관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누구의 정의죠? 그렇죠. 얘는 마름모의 정의잖아요. 마름모의 정의. 그죠? 그래서 마름모의 정의니까 마름모 밑에 있는 정사각형만 같은 거죠. 마름모의 정의니까 그 밑에 있는 정사각형 같고 나머지는 다 아닌 거죠. 되겠습니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은 누구의 정의입니까? 누구의 성질입니까? 그렇죠. 직사각형이 갖는 특별한 성질이죠. 그래서 직사각형이 만족하고 그 밑에 있는 정사각형은 당연히 만족하고 마르모나 평행사변형은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누구의 성질이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는 것은 역시 바로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인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의 성질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니까 얘도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니까 얘가 만족하면 그 안에 있는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은 다 만족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한다.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한다는 것은 바로 마름모가 갖는 성질이죠. 맞습니까? 이 마름모가 수직 2등분하잖아요. 서로 다른 것을. 그래서 마름모가 갖는 성질이니까 그 안에 있는 정사각형은 당연히 만족하고 나머지는 항상 만족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항관계를 안다면 이런 포항관계를 안다면은 우리는 보다 쉽게 나머지 도형에서는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런 위계 질서에 의해서 사각형들의 위계 질서에 의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개념 확인 1번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끝내고 이제는 짜투리 지식들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죠. 자, 자, 얼마 남았죠? 시간이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갑시다.